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토마토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고 숨쉬기 답답한 날씨가 계속될 때 토마토가 우리 폐에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게 되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은 토마토 속에 숨어있는 빨간 보물 라이코펜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토마토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씻어서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나요? 만약 이렇게 드시고 계셨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토마토의 진짜 효능을 절반도 못 누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토마토를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폐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의 빨간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토마토가 왜 빨갛게 익을까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빨간색인 게 아닙니다. 그 빨간색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이름을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파수꾼이 될 테니까요.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천연 색소의 일종입니다. 당근의 주황색을 만드는 베타카로틴 들어보셨죠? 라이코펜도 같은 계열인데 그 능력은 베타카로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특히 항산화 능력에서 말이죠. 항산화라는 말,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철이 녹슬면 빨갛게 변하고 약해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의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비타민 E의 무려 100배나 됩니다. 100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평범한 청소도구로 하루 종일 청소할 것을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청소기로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속의 나쁜 물질들을 그만큼 효과적으로 청소해준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라이코펜이 우리 폐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요즘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다들 아실 겁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는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특히 봄철이면 황사까지 겹쳐서 숨쉬기가 정말 힘들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나쁜 공기를 마시면 우리 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폐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폐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죠.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심하면 폐렴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이코펜이 등장합니다. 라이코펜은 폐에 쌓인 유해 물질들을 청소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마치 폐를 보호하는 방패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폐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흡연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토마토만 먹는다고 폐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토마토를 먹을 이유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토마토를 어떻게 먹고 계시냐고요. 이제 그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세포벽 안에 단단하게 갇혀 있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씹어도 그 세포벽을 완전히 부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라이코펜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정말 아깝죠? 하지만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열을 받으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30분 정도만 가열해도 라이코펜 함량이 약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생토마토 한 개를 먹는 것보다 그것을 익혀서 먹으면 훨씬 더 많은 라이코펜을 섭취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은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만 녹는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비타민들도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라이코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을 때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5배요.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기름과 함께 먹으면 5배나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토마토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는 겁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들어보셨죠? 중국 요리로 유명한데 건강에도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볶다가 달걀을 풀어넣고 함께 볶으면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취향에 따라 파나 마늘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 요리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니까 라이코펜이 잘 나옵니다. 둘째, 기름에 볶으니까 라이코펜이 잘 흡수됩니다. 셋째, 달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이 만나서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맞습니다. 넷째, 만들기 쉽고 맛도 좋아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고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토마토 스프도 좋은 선택입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양파, 마늘과 함께 볶다가 물이나 육수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부드럽게 갈아서 수프처럼 만들어도 좋고 건더기가 있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감자, 양배추 같은 채소를 함께 넣으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니까 속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많이 사서 한꺼번에 소스를 만들어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로 쓸 수도 있고 스튜나 카레를 만들 때 넣어도 좋고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양파, 마늘과 함께 볶다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이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 후추, 바질 같은 허브를 넣어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는 어떨까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나쁘지 않지만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 믹서에 갈아주면 됩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서 함께 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너무 걸쭉하면 물을 조금 넣어 농도를 조절하고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씩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토마토를 고를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익으면서 생성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진할수록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초록색이나 주황색 토마토보다는 선명한 빨간색 토마토를 고르세요.
또 손으로 눌러봤을 때 너무 무르지 않고 적당히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상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크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방울토마토든 일반 토마토든 라이코펜 함량은 비슷합니다. 다만 방울토마토가 단맛이 강해서 간식으로 먹기에는 더 좋고 일반 토마토는 요리에 사용하기 편합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상온에 두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토마토의 향과 맛이 떨어집니다. 다만 너무 익어서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으면 냉장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토마토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먹기 어려우면 익혀서 소스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토마토와 라이코펜이 폐 건강 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라이코펜의 효능은 폐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신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데 라이코펜이 이를 예방해 줍니다. 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남성분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토마토 요리를 10회 이상 먹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주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넷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황반 변성은 노년층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뼈 건강에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이 뼈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입니다. 일곱째, 소화 건강에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 토마토의 산미가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덟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토마토, 정말 만능식품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첫째, 토마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 성분이 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위산 역류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의 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마토를 익혀서 먹거나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토마토를 먹으면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토마토를 먹을 때는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요즘 농산물에는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데 토마토도 예외가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고 가능하면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토마토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토마토가 처음 유럽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지 않았습니다. 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가지과 식물인데 가지과에는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토마토는 관상용으로만 키워졌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사람들이 용감하게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고 독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점차 식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몰라봤다니 말입니다. 토마토의 역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입니다.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자생하던 야생 토마토를 멕시코의 아즈텍 사람들이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크고 빨간 토마토가 아니라 작고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서 토마토를 유럽으로 가져왔고 이탈리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토마토가 들어온 것은 구한말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여와 재배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소비된 것은 60년대 이후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품종의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고 사계절 내내 토마토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토의 품종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빨간 토마토 외에도 노란 토마토, 주황색 토마토, 심지어 검은색에 가까운 토마토도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부터 손바닥만 한 비프스테이크 토마토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각 품종마다 맛과 식감이 조금씩 다르니 여러 가지를 먹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요리법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 소스가 파스타의 기본이고 스페인에서는 가스파초라는 차가운 토마토 수프를 즐겨 먹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살사 소스의 주재료로 토마토를 사용하고 인도에서는 커리에 토마토를 많이 넣습니다. 중국에서는 토마토 달걀볶음이 가정식의 기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토마토를 넣은 찌개나 국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토마토 카프레제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샐러드인데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바질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뿌려 먹는 요리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토마토 리조또도 좋습니다. 쌀을 올리브유에 볶다가 토마토 소스와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천천히 익히는 요리입니다. 크림 리조또보다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맛있습니다. 토마토 브루스케타는 간단한 간식이나 전체 요리로 좋습니다. 바게트 빵을 얇게 썰어 구운 다음 다진 토마토와 마늘, 바질, 올리브유를 섞은 것을 올려 먹으면 됩니다. 토마토 찜도 추천합니다. 토마토를 통째로 찜기에 쪄서 먹는 건데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뿌려 먹으면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토마토를 말려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마토를 얇게 썰어 오븐이나 햇볕에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맛이 진해집니다. 말린 토마토는 올리브유에 재워두었다가 샐러드나 파스타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토마토 피클도 만들어 보세요. 방울토마토를 식초, 설탕, 소금으로 만든 피클물에 담가두면 새콤달콤한 피클이 됩니다.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식욕을 돋워줍니다. 이렇게 토마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다 보면 질리지 않고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는 거예요. 한두 번 먹고 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더 균형이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암 예방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좋은 지방과 라이코펜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 마늘을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토마토 달걀볶음이 좋은 조합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선이나 닭고기 요리에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여기서 토마토 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토마토 케첩,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같은 가공 제품들 말입니다. 이런 제품들도 라이코펜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오히려 가공 제품이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이죠. 토마토 페이스트나 토마토 소스는 농축되어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판 제품에는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케첩은 설탕 함량이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설탕이나 소금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고를 때도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토마토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이 좋습니다. 100% 토마토 주스가 이상적이지만 맛이 너무 시거나 텁텁해서 먹기 어려우면 과일을 조금 섞은 제품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토마토 통조림도 유용합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구하기 어려울 때나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 토마토 통조림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통조림도 가공 과정에서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라이코펜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통조림을 선택할 때는 BPA 프리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BPA는 통조림 안쪽 코팅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입니다. 토마토를 먹는 시간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토마토는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코펜의 흡수를 생각한다면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밤사이 라이코펜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예요. 토마토를 먹을 때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토마토는 안전한 식품이지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칼륨을 높이는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토마토를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토마토 100g당 열량은 약 18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수분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등입니다.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많아서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 좋습니다. 철분도 소량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중요하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라이코펜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 외에도 베타카로틴, 루테인,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토마토에 풍부합니다. 이들이 협력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으니 토마토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매일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니 안 먹을 이유가 없죠.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토마토의 신맛이나 특유의 향이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신맛이 줄어듭니다. 특히 설탕을 조금 넣어 볶으면 단맛이 나서 먹기 훨씬 좋아집니다. 토마토 스프나 소스로 만들면 토마토 특유의 향도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재료와 섞어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레나 스튜에 토마토를 넣으면 토마토 맛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 다른 과일과 함께 토마토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단맛이 강해서 먹기 쉽습니다. 토마토를 싫어하는 분들도 방울토마토는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처럼 하나씩 먹다 보면 점차 익숙해집니다. 토마토 주스도 시도해 보세요. 시판 토마토 주스 중에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섞어 만든 제품들이 있어서 토마토 맛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부터 시작해서 점차 토마토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바꿔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말 토마토를 먹기 어렵다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 외에도 수박, 자몽, 파파야, 감 같은 과일에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만큼은 아니지만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토와 관련된 속설들도 짚고 넘어가 볼까요? 토마토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사실일까요? 토마토 자체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토마토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좋은 식품일 뿐입니다.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빨개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근을 과도하게 먹으면 피부가 노래질 수 있지만 토마토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위산 과다이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의 산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마토를 익혀서 먹거나 공복을 피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밤에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토마토는 언제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토마토를 먹으면 밤사이 배고픔을 줄여줘서 야식을 먹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활용한 생활 속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마토를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겁니다. 식탁 위나 싱크대 근처에 예쁜 바구니에 토마토를 담아두세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아침 식사에 토마토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이나 토마토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먹으면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준비해 두세요. TV 볼 때나 책 읽을 때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살도 찌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씻어서 담아두면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토마토 요리를 일주일에 2~3번은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월요일은 토마토 스프, 수요일은 토마토 파스타, 금요일은 토마토 볶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토마토를 자주 먹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토마토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먹으면 더 맛있고 즐겁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방울토마토를 키워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일기를 써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매일 토마토를 먹고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해 보세요. 한 달쯤 지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특히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폐 건강은 물론 심혈관 건강, 전립선 건강, 피부 건강 등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생으로만 먹으면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먹고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스프, 토마토 소스 같은 간단한 요리로 매일 토마토를 즐기세요. 토마토 주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을 피해서 드시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해서 매일 먹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으면 질리지 않고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처럼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릴 만큼 토마토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시절에 폐 건강을 지키려면 토마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알 익힌 토마토로 내 폐를 깨끗하게 청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한층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토마토와 친해지세요. 토마토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숨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토마토 한 알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